누구세요? 누구냐고? 나는 이 집 주인이고 미정이 남편이야. 부산 동구 조선소에서 울려 퍼지는 쇳소리가 김태성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올해 58이 된 태성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죠. 기술 감독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그는 철저했습니다. 용접 하나, 볼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태성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아내 오미정과의 관계였죠. 결혼한 지 25년 그중 최근 5년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미정은 서울 강남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태성은 부산에서 조선소 일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문제는 최근 들어 미정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태성이 깜짝 전화를 걸었을 때 미정의 반응이 특히 이상했어요. 여보, 왜 갑자기?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정아,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태성이 물었지만 미정은 아니야. 그냥 손님 받고 있어서 좀 바빴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음이 너무 조용했어요. 손님이 있다면 분명 다른 소리가 들려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 미정은 태성이 보낸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점심 먹었어? 오늘 현장 어때? 같은 사소한 질문에도 금방 답이 왔었는데 요즘은 몇 시간씩 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미정이 보내는 사진이었어요. 예전에는 숍에서 일하는 모습이나 점심 먹는 사진을 자주 보냈는데 최근 사진들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각도도 부자연스럽고 배경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죠. 설마.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휴대폰을 봤는데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새벽 2시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태성이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보니 어제 잠 못 자서 유튜브 보고 있었어. 전화 못 들었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혹시 미정이가 다른 남자라도. 태성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동료 박 과장이 태성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태성이 형, 요즘 좀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어? 하지만 태성은 별거 아니야라며 넘어갔습니다. 남에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태성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이 보낸 셀카에서 거울에 남자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친 것을 본 거예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태성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네.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정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아니, 누군가를 숨기고 있어.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정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줍어하던 미정의 모습, 결혼식 날의 환한 웃음,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따뜻한 손길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직접 확인해 봐야 해.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차라리 직시하자.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미리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정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기차 안에서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태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정에게 연락해서 마중 나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 서니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혹시 미정이가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삐삐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미정은 숍에 나가 있는 것 같았죠. 태성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이 평소 쓰는 향수와는 다른 남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설마. 태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냄새는 거실에서 더 진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정이 평소 쓰는 분홍색 머그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성이 본 적 없는 검은색 컵이었어요. 그것도 남자가 쓸 법한 큼직한 사이즈였죠. 누가 왔던 건가? 태성은 검은 컵을 들어봤습니다. 아직 커피 자국이 말라있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쓴 것 같았죠. 태성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침실로 가보니 더 이상한 것들이 보였어요. 침대 시트가 평소 미정이 좋아하는 분홍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2개나 있었죠. 태성이 없을 때는 베개 하나만 쓰던 미정인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태성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미정의 화장품들 사이에 남자용 시계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브랜드 시계였죠. 태성이 미정에게 사준 적도 없고 미정이 남자 시계를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태성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는 칫솔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미정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칫솔이었죠. 그것도 남자용으로 보이는 큰 사이즈였습니다. 정말 누군가 여기서 지내고 있구나. 태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깜짝 놀라 침실로 숨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저녁 뭐 먹을까? 그런데 혼잣말 같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응, 나도 보고 싶어. 빨리 와. 미정의 목소리에는 태성이 들어본 적 없는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태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나갈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미정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그 틈에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커피잔 2개, 남자 시계, 칫솔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그때 태성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작업실에서 쓰는 소형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평소 현장 작업 기록용으로 쓰던 아주 작은 카메라였죠. 거실 책장 뒤에 숨겨두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로 맞춰놓고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했어요. 작업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미정이 샤워를 마치기 전에 태성은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아파트 밖으로 나온 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미정아, 나야. 오늘 서울 올라왔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연락했네. 태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언제 왔어? 지금 어디야? 미정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났어요. 지금 강남역 근처야. 집에 가도 될까? 아, 지금은 좀. 숍 정리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 연락할게. 태성은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방금 전까지 집에서 샤워하고 있었는데 숍에 있다니 말이죠. 결국 태성은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과 만나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기차 안에서 태성은 설치한 카메라를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차라리 직시하자.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부산으로 돌아온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집에 설치한 카메라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선소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카메라 앱을 들여다봤지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태성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정말 바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화요일 저녁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퇴근 후 숙소에서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던 태성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시간은 오후 7시, 평소 미정이 숍을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이었죠. 미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한 모습이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태성이 본 적 없는 새 옷이었죠. 미정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건가? 태성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정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처럼 들떠 보였어요. 오후 7시 반경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거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태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눌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 와본 것처럼 익숙하게 말이에요. 이 남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지? 태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정아, 왔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죠. 현수야, 오늘 일찍 끝났네. 미정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태성이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어요. 요즘 태성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미소였죠. 현수라는 이름의 남자는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미정이 남자를 끌어안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보고 싶었어? 미정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성은 숨이 막혔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미정이 자신에게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미정의 허리에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미정은 눈을 감고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의 일상적인 모습처럼
자연스러웠죠. 태성은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 속 현실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남자에게 기대어 앉았고 남자는 미정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쇼분 어땠어? 현수가 물었습니다. 바빴지. 그런데 당신 생각하느라 집중이 안 됐어.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현수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자꾸 내 생각만 났어. 회사? 현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태성은 궁금했지만 화면으로는 그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현수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남자는 부산에 잘 있겠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었어요. 태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라니 분명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지잖아.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외로웠던 건 사실이잖아. 5년 동안 주말 부부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현수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말 외로웠어. 태성이는 일만 생각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전화해도 성의 없게 대답하고 태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정말 일에만 매달려 살았고 미정의 외로움을 챙겨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신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면 속에서 현수는 미정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에 키스했어요. 미정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태성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누구지? 미정이. 저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태성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태성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정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 그 남자를 끌어안는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 태성은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가서 미정과 대면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조선소에 전화해서 급한 가족사가 생겼다며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이번엔 미리 연락하지 않을 거야. 태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겠어. 미정이가 뭐라고 변명하는지도 들어보고. 오전 10시 태성은 서울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정이 숍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바로 어제 봤던 그 남자, 현수의 목소리였어요. 태성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미정아, 나야. 문 열어.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문을 여는 소리였죠. 여보, 왜 갑자기? 미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는 미정인데도 안색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였죠. 태성은 미정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 잘생긴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현수가 태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나는 이 집 주인이고 미정이 남편이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현수는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 그 부산에 계신다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 부산에 계신다는 게 뭔 소리야?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미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여보,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가 어제부터 다 봤어. 태성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랑 키스하고 안고 있는 것도 다 봤다고. 미정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여보, 그게 이 남자 이름이 뭐야? 어떻게 만났어? 태성이 다그쳤습니다. 서현수예요. 현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는 미정 씨 숍 고객이었습니다. 고객? 태성은 코웃음을 쳤어요. 고객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고객이 우리 집에서 밤을 보내?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도 처음엔 그냥 고객이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부 관리 받으러 왔는데 대화하다 보니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다고?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미정의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5년 동안 주말 부부 생활하면서 나는 혼자였어. 당신은 일만 생각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줬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어. 당신이 해주지 못한 걸 해줬다고. 태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자신은 일에만 매달려 살았고 미정의 외로움을 몰랐던 게 사실이었어요. 이 남자랑 얼마나 된 거야? 태성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석 달쯤. 석 달.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석 달 동안 나를 속인 거야?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모르시나 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태성이 현수에게 소리쳤어요. 끼어든 게 아니라 미정 씨가 저를 찾았어요.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태성은 현수를 때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정을 쳐다봤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외로움을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해도 되는 거야? 미정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힘들었어. 현수 씨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를 이해해줬다고. 이해? 태성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25년 동안 내가 당신을 이해 못해줬다는 거야? 요즘엔 그랬어. 전화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만나도 일 이야기만 하고. 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자신은 정말 미정에게 무관심했었어요. 하지만 배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태성이 물었습니다. 계속 이 남자랑 살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태성은 미정을 바라보고 미정은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어색한 정적을 깨뜨린 건 현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미정 씨를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죠. 태성과 미정이 동시에 현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미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랜만이죠, 김태성 씨. 저 기억 안 나세요? 태성은 당황했어요. 기억? 당신을 언제 봤다는 거야? 25년 전이니까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현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25년 전? 태성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 기억하세요? 서진호. 당신이 다니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그 순간 태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진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당시 조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죠. 설마.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서진호의 아들 서현수입니다. 현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기억나시나요? 미정이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아는 사이였다고? 현수가 미정을 보며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25년 전 김태성 씨 때문에 해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자살하셨어요. 뭐? 미정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살? 태성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25년 전 조선소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하청업체 직원인 서진호가 안전규정을 어긴 게 발견되었죠. 당신 아버지는 태성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안전규정을 어겼어. 그래서 해고된 거야. 안전규정을 어겼다고요? 현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이 정한 불가능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였어요.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시 조선소에서는 공기 단축이라며 무리한 일정을 잡았어요. 하청업체들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한다고 협박했고요. 태성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외 수주를 따내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잡았었죠.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안전 규정을 지키면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태성이 말하려 했지만 현수가 막았어요. 안전이요? 당신들이 안전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일정을 잡지 말았어야죠.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혼자 책임지게 하면서 무슨 안전 타령이에요. 미정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 아버지가 해고됐다는 거야? 해고만 당한 게 아니에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조선업계는 좁거든요. 한번 안전사고로 해고되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태성은 그제야 기억났어요. 당시 서진호가 해고된 후 여러 번 찾아와서 선처를 부탁했던 일을요. 하지만 회사 방침이었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석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죠. 생계가 막막해졌고 빚만 늘어갔어요. 그래서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래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현수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현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게 되었구나. 미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현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죽은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해야 했어요. 태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25년 전 그 일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25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현수가 태성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미정이한테 태성이 어렵게 말했어요. 맞아요. 미정 씨 숍에 우연히 갔다가 사장이 김태성 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죠. 현수는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고 당신 집에서 밥을 먹고 침대에 누우면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그럼 나에 대한 감정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미정이 다그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정 씨가 정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태성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복수였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제 복수예요. 김태성 씨. 미정은 현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복수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수는 미정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뭐? 미정이 소리쳤어요. 나를 이용한 거잖아. 내 외로움을, 내 상처를 이용해서 복수한 거야. 미정 씨, 들어봐요. 현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미정은 뒤로 물러섰어요. 듣기 싫어.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당신한테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태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의 과거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미정 씨, 제 마음도 진짜였어요. 현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 미정이 비웃었어요. 복수하려고 접근한 사람이 사랑이라고 말해? 그게 말이 돼?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언제부터 진짜 감정이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태성이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아버지 일로 미안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해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현수가 맞섰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때 어쩔 수 없었어. 태성이 소리쳤어요. 회사 방침이었고 안전사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 어쩔 수 없었다고요? 현수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태성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니 정말 하청업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공기 단축, 비용 절감, 그런 압박들이 안전 규정을 어기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죽은 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 혼자 떠나갔냐고, 우리를 두고 왜 갔냐고. 미정도 울고 있었어요.
현수의 과거가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화가 났어요. 어머니도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워하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나이에 혼자 남겨졌어요. 태성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자신의 결정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야? 미정이 현수에게 물었어요. 나를 이용해서?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김태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서 똑같은 고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성이 물었어요. 그런데 미정 씨를 만나면서 이상해졌어요. 현수가 미정을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수보다는 위로해주고 싶어졌어요. 거짓말. 미정이 소리쳤어요. 다 계산된 행동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현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였어요. 당신이 웃을 때 저도 기뻤고 힘들어할 때 정말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태성은 현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야? 복수야, 사랑이야?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미정이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내 남편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애인은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헤매고 있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피해자야? 태성은 미정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신의 과거 잘못이 현재의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내가 한 일이 결국 우리 집을 무너뜨린 거구나.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의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현수는 태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 아버지께도 당신 가족에게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미정아. 태성이 아내를 봤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했어. 미정이 현수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현수가 미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정은 더욱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겠어. 복수에 미친 사람이야. 나를 이용한 비겁한 사람. 미정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사랑도 복수도 용서도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25년 전의 과오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재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친구 집으로 피해갔습니다. 더 이상 두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간 거예요. 거실에는 태성과 현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복수는 끝난 거야?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 계획대로 됐잖아. 내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 만족해?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만족? 전혀요. 오히려 더 괴로워졌어요. 태성은 현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공허해 보였죠. 왜 괴로워? 원하던 걸 다 얻었잖아. 미정 씨가 진짜 사랑스러웠거든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복수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태성은 놀랐어요. 현수의 고백이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미정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외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어머니랑 비슷했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지내던 어머니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잖아요. 태성은 현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정이는 우리 둘 다 떠났어. 태성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다 잃은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태성이 일어났어요. 현수야. 태성이 현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끝까지 당신 아버지를 모욕할 순 없군. 현수가 태성을 올려다봤어요. 내 복수는 성공했어. 내 가정도 무너뜨렸고 나도 충분히 아프게 했어. 태성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이 죗값은 너도 피해가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태성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정이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한 죄로. 현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권리가 있으시죠.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화를 마친 태성은 현수를 봤어요. 경찰이 곧 올 거야. 도망가지 마. 안 갈 거예요. 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끝낸다고? 2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만 더 불행해졌어요. 태성은 현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수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태성이 물었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화내실 거예요. 왜 남의 가정을 망쳤냐고.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25년 동안 말이에요. 그 분노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태성이 다시 전화해보니 접수는 되었다고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좀 더 기다려야겠네. 태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일어났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어디든. 경찰이 오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요. 태성은 현수를 막으려 했지만 현수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망가는 거야?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마무리예요. 현수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김태성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당신도 미정 씨도. 현수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태성은 뒤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집에는 태성만 있었어요. 현수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죠. 신고하신 분이 태성 씨죠? 피의자는 어디 있나요? 도망갔습니다. 태성이 허탈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하고 갔어요. 혼외 정사는 민사 문제라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태성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허전함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김태성 씨께. 복수도 사랑도 아닌 이상한 감정으로 망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닮은 당신 아내는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옥 같았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미정 씨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마이너스 서연수. 태성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현수도 결국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수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도 망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성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을 팔고 부산으로 완전히 내려갈 예정이었거든요. 거실 책장 뒤에 숨겨둔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작은 카메라였어요. 태성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든 사랑이든 진실을 안다는 건 참혹하다. 태성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덕에 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봤다. 지난 1년은 태성에게 큰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사건 이후 조선소를 그만두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서진호 씨의 죽음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알고 나니 양심상 계속 일할 수가 없었어요. 퇴직금과 집 매매대금으로 태성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을 돕는 지원단체에 기부했고 본인도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조선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강연도 시작했죠. 안전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갑니다. 태성이 강연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과거에 안전보다 일정을 우선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에서 태성은 서진호 씨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현수나 미정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솔직하게 얘기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건 이후 미정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서로 합의하에 조용히 정리했죠. 미정은 강남의 피부관리숍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우면 무너지는 법이에요. 미정이 태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정은 서울 외곽의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할 때 자신도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미정이 한침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너는 참 착하구나. 우리 딸 같아. 할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미정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잡했던 과거의 사랑보다 훨씬 순수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사라진 후 몇 달 동안은 소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초 태성은 우연히 현수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일을 하다가 어떤 공장에서 현수와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대구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서연호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아버지 이름을 딴 것 같았죠.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태성은 현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간접적으로 그 공장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더 이상 서진호 씨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태성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25년간 미정과 함께 살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고 마지막에는 아픈 기억도 남겼죠. 미정아, 고생 많았어. 태성이 빈집에 대고 말했어요. 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게. 집을 나서며 태성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광주에서 안전교육 강연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태성이 준비한 강연 제목이었어요. 서진호 씨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제목이었어요. 부산행 기차에 앉아 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1년 전 이맘때는 미정의 배신에 분노하고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사건을 통해 태성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요. 서진호 씨의 죽음도, 미정의 외로움도, 현수의 분노도 모두 자신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태성이 다짐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태성은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있지만 그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몇 달 후 태성은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대구의 한 공장에서 모범 직원으로 선정된 서연호 씨 이야기였어요. 성실하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직원이라고 했죠. 태성은 그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미정에게서도 가끔 안부 문자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였어요. 사랑과 복수, 배신과 용서를 거쳐 진정한 성숙에 도달한 거죠. 태성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